이렇게 12월 18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이제 시간이 그래도 벌써 이렇게 18일이나 지금 18일 15일이나 흘렀네요. 아마 그 과정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는 저희를 또 많은 비판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요, 물론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이 보수에서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피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탄핵을 하지 않았다, 소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본인이 했던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헌재 심판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또 수사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글쎄 윤 대통령의 말을 저희가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본인의 인사권은 지금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하지 않고 계속 끌었다 그러면 아마 이 12월 이 한 달은 정말 우리가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도 약간 그런 그 우려를 나타냈지만 유혈 사태, 네. 이제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탄핵을 거부하고 뭐 했으면요, 좀 생각해서는 안 될 거지만 그 유혈 사태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정도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요.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우리 일상은 그래도 좀 되찾은 것 같아요. 네. 일상은. 네. 근데 만약 그날 또 부결이 돼가지고 하면 또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그렇겠죠. 그 표결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상은 뭐 참 뭐 어떤 상상을 초월해서 막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기업들과 금융시장이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요. 또 이 외교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한국을 이제 언급하지 않, 전 대통령 지금 당선인이 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일본은 급속도로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 가서 14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뭐 외교가 다 스탑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트럼프 당선인 입에서 한국이란 말이 나오고조차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말 진정 이렇게 보수를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한동훈 대표가 자꾸 무슨 뭐 탄핵에 앞장섰다고 막 비난하시는데 아니 정말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내란죄 뭐입니다 뭐 등등 뭐 의원들을 상당히 이 격앙시켰던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자초한 사람이 누구죠? 글쎄요. 왜 그것에 대한 분노와 그건 없으면서 되레 그걸 막으려고 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가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가 계엄의 바다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사고는 윤 대통령이 쳤습니다. 사고는 윤 대통령이 친 건데 그거를 그래도 가장 먼저 그 비상계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이재명보다도 훨씬 더 빨리 또 그리고 분명하게 그 비상계엄을 종식되도록 그걸 했던 한동훈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뭘 한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거의 초현실적인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이 반세기 전 45년 전에나 가능했던 그 비상계엄을 2024년 대한민국에 이 발동한 것도 초현실적이고, 그런데 그걸 앞장서서 막은 당 대표를 거기다가 책임을 씌워갖고 쫓아내고 이것도 초현실적이고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당이 이제 탄핵의 강을 피하려 하다가 계엄의 바닷속에 빠져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보수 진영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태가 있을 때요, 본질을 좀 정확히 봐야지만이 해결의 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본질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오늘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라고 다 꽃을 보냅시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 그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수의 씨를 말렸던 근거지를 다 파괴시켰던 사람에게 우리가 왜 고마워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바로 잡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죄송합니다. 요번 감기가 참 오래 가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수사와 모든 것을 다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서류를 일체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류를 접수를 해야지만이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절차가, 심판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 지금 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사 자체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환이나 이런 거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가요, 24일까지 비상계엄 국무회의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체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글쎄요, 이게 지금 과연 앞으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수사를 받을지 그조차도 상당히 지금 의문스럽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공수처가요, 검사가 15명밖에 안 돼요. 네. 거기에 수사 제대로 해본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없죠. 근데 자기들이 뭘 수사를 하겠다고 거기를 가져갔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뭐 일개 검찰 지청에 불과한 공수처인데 이제까지 존재감도 없고 도대체 저거 왜 만들었지 하는 건데, 요번에 본인들 뭐 존재감을 뽐내는 이 시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중차대한 이 엄중한 시국에서 본인들의 그 조직 이기주의랄까요? 뭔가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뭔가 그 조직을 더 키우고 뭐 할 수 있는 이건데, 근데 오늘 이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이 공수처를 이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공수처법에 문재인 때 통과된 그 공수처법에 그 관련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중복 수사에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 공수처에서 요청하면은 이첩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산경례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추경을 빨리 좀 통과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낯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감액 예산안을 스스로 통과시켜 놔놓고 이제 와서 아직 이 예산안 집행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추경을 하자고 그럽니다. 참 본인들이 마음대로 해놔놓고 이제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해서 본인들이 잘랐던 예산을 지금 회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참 낯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나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대행을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곡법 등등 그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만약 포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한번 탄핵 한번 하는 것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국정을 이렇게 개판 만들고 행패를 부리는 이 민주당의 행태를 네. 국민들 앞에 좀 낱낱이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 양곡관리법 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한다고 그랬잖아요. 탄핵하면요,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자죽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뭐 헌법재판관 임명 더 늦어지고, 탄핵 심판 늦어지고, 누구에게 득이 되고 뭔지 아마 아뜨가 할 겁니다. 국민들이 아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정말 국정을 물론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탄핵으로 이렇게 국정이 어려워졌긴 했지만,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을 결국 이재명이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이제 아마 국민들이 보시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민생을 돌보겠다 그러면서 저딴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마 국민들의 좀 응징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한번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한번 저는 두고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모든 일간지들이 기획과 기사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는가, 집권 여당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정말 의문과 걱정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의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었는데 이제는 극우화돼서 이제는 뭐 이 극우 쪽과 손잡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계엄의 바다에 스스로가 지금 빠지고 있다. 더군다나 비대위원장도 지금 보니까요, 서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거 내가 맡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중진들은 또 본인들이 또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참 다 망하게 하는 집안을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명태균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어제 건진 법사가 체포가 됐습니다. 아마 건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꽤 가까운 이 건진, 이제는 건진 폰이 까질 때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일명 법사폰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법사폰. 네, 법사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또 천공이 또 거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3개월 내에 상황 다 바뀐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요, 계엄령을 내리라고 그동안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참 이런 작자들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번에 전직 정보사 사령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직 예비역이 이번에 계엄을 다 짜고 주도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지금 거기 계엄을 이 모의했던 롯데리아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모의를 했다는데, 참 진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게 진짜 이거는 초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